자, 일단 뭔지 모르지만 여기다가 자, 꺽쇠 여시고 H1 쓰고 꺽쇠 닫으면요. 자, 코딩 에디터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코딩을 완성시켜줘요. 그래서 여기다가요. 자, 문자로 되어 있는 문자형 콘텐츠 알아보기 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 태그 써놓은 거 아래에다가 여러분들 엔터 누르시면요. 자동으로 줄이 맞춰진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되실 거거든요. 자, 굳이 뭐 이렇게 당겨놓고 쓰시면은 안 돼요. 보기가 안 좋습니다. 자, 여기다 놓고, 자, 꺽쇠 여시고, 또 뭔지 모르지만 P라고 써놓고요. 그리고 다시 꺽쇠 닫으면은 제가 이렇게 만들어줘요. 또 태그를. 자, 그리고 얘는요, 엔터 치시고, 자,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요. 자, 우리가 이제 브라우저, 이제 사이트에서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문자로 되어 있는 내용들을 표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글자라고 해서 아까처럼 이거 주석 없이 써버리면은 안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그런 것도 전부 다 내용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문자 형태로 되어 있는 컨텐츠들 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가서 또 자, HR이라면 쓸 거예요. HR 꼭 열고 HR 쓰시고 꺽쇠를 닫을 거예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가셔가지고 다시 또 꺽쇠 여시고 H 이번에는 2라고 쓸까? 3 쓰고 2라고 쓸게요. 순서대로 꺽쇠 닫고 자, 자, 여기다가 제가 H2라고 쓴 거는 아까 H1 썼기 때문에 H3 이렇게 쓴 거는 아니에요, 실은. 그래서 여기까지 써놓고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 보시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자, 제목 태그에서 따옴표 여시고 자, 제목 태그라고 하는 거는 제목을 표기하는 방법. 그러니까는 제목으로 표시할 수 있는 태그들을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H1, H2 이런 것들을 제목 태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또 다른 말로는요. 제목이라고 하는 말도 쓰지만은 표제라고 하는 말도 씁니다. 표제 태그. 그래서 제목 또는 표제 태그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H 넣고 숫자 형태로 쓰는데 얘네가 H1부터 뭐 200, 300 그렇게 쭉 증가를 하는 게 아니고 자, 우리가 책이나 잡지나 신문이나 그런 거를 보셔도 제목이라고 하는 거는 어딘가 꼭 들어는 있잖아요. 자, 책에서 사용하는 제목의 종류를 우리 크게 6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요, 제목이라고 하는 거를 크게 6가지로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H6이라고 쓰시고요. 아니, HN이라고 쓰실게요, HN. 자, 그래서 왜 HN이냐면요. 자, 여기 들어가는 뒤에 N은 숫자 넘버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H1, H2, H3 이런 것 전부 다 통틀어서 얘를 HN 태그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H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왔느냐? 우리가 신문에 가장 큰 제목을 헤드라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자, 그렇듯이 제목을 우리는 헤딩이라고 합니다. 헤딩. 그래서 이 헤딩에 H를 따서 HN 태그라고 불러요. 자, 이 내용은 우리 책 몇 페이지야? 보면은 자, 62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62페이지. 그래서 HN 태그 제목 표시하기. 자, 제목 태그는 일반 텍스트보다 크고 자, 진하게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그냥 검정색이에요? 자, 그럼 뭐 다른 데에는 뭐 제목을 뭐 예를 들어서 초록색, 노란색으로는 안 써놨겠네요. 그렇지는 않죠. 그쵸? 자, 진하게라고 하는 거는 굵게. 그래서 볼펜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진하게 위에다가 굵게 표시됩니다라고 써놓을게요. 일반 텍스트보다 크고 진하게 표시됩니다. 제목 크기에 따라 H1부터 6까지 태그를 사용할 수 있는데, H1이 가장 크고 굵게 표시가 되고요, H6이 가장 작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래, 자, HTML 태그가 지금 웃으면서 숫자가 작을수록 제목 글씨가 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네, 죄송합니다. 자, 저장하시고 이걸 한번 확인해 보실 거예요. 문서 열어서 2-3 텍스트 콘텐츠 더블 클릭하시면 열려요. 자, 진짜 보니까 이거는 H1이죠. 요거는요 H2죠. 자, 일단 봐도 딱 글씨 크기가 차이가 나는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H 태그는요, 여기 나와 있는 설명대로 제목을 표시하기 위한 태그입니다. 그래서 꺽쇠 여시고 P 닫고 자, 이건 한 줄 내려서 쓸 거예요. 그래서 자, 제목 텍스트는 자, 일반적인 문자보다요. 자, 굵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줄 내려서 자, HN 태그는요. 자, 제목을 표기하기 위한 태그이고요. 자, HO 이하는 자, 일반 텍스트보다 자, 작게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제목이라서 무조건 다 크게 표현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 HO 한번 써보시면은 일반 텍스트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일반 텍스트는 뭘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여기에 써놓은 거거든요. 자, 이것도 한번 우리가 저장하신 다음에 아까 폴더에서 열었잖아요. 자, 이미 한번 열어놓은 문서가 있다 그러시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브라우저에서 F5 세로 고침 누르시면은 자, 이렇게 저장되었다면 제대로 보입니다. F5 눌렀는데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러시면은 자, 브라켓에서 저장이 안 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하신 다음에 확인하시면 제대로 보여요. 자, 근데 한 가지 뭔가 또 이상한 거 발견을 하셨죠? 아까 제가 여기 쓰다가요. 제목 텍스트는 일반 텍스트보다 굵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고 제가 줄을 바꿨거든요. 근데 줄이 안 바뀌었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쓰고 있는 태그라고 하는 건요. 줄 바꾸는 것조차 자, 태그로 표시를 해야지 줄이 바뀝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나는 줄을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은 자, 여기다가 꺽쇠 여시고 여기다가 BR이라고 쓰시면요. 꺽쇠 닫고 그러면 이 태그가 있는 쪽은 줄이 바뀌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저장하신 다음에 확인하시면요. 이 BR이 들어간 곳에서는 줄이 바뀝니다. 이렇게요. 자, 얘는 문장 첫 번째 꼭 저렇게 쓰셔야 될 필요는 없고요. 자, 원하신다면 이 BR이라고 하는 태그를 여러분들이 자, 문장 중간에라도 넣으시면은 무조건 이 BR 태그 만나는 곳에서는 줄이 바뀌어요. 프로그램으로 제어를 하기 때문에. 그쵸? 자, 근데 얘가 중간중간에 들어가 버리면은 내가 자, 어디서 줄을 바꿔놨는지 눈으로 확인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요, 자, 뒤쪽에 쓰거나 앞에다 쓰는데, 자, 학생들을 위해서 저는 앞에다 써드립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뒤에다가 많이 써요. 자, 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실제로 정말 H1부터 H6까지 한번 써보고 정말 글씨 크기가 차이가 나는지 한번 눈으로 확인을 해보시도록 하실 거예요. 그래서 꺽쇠 여시고 H1 쓰시고 꺽쇠 닫고 그러면 여기다가 자 제목 태그 1단계 그래서 얘를 2, 3, 4, 5, 6 다 쓰신 다음에 자, 반드시 시작과 끝나는 거는 태그가 이름이 똑같아야지 돼요. 쓰신 다음에 확인 한번 해 보시는데 정말 제목 7단계는 없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정말 1부터 6까지만 존재를 하는지. 자, 만들어 놓고 확인하시면은 자, 제목 7단계는 없기 때문에 제목으로 표기가 아예 안 되겠죠.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제목 7단계라고 써놓은 게 일반적인 글씨 크기가 똑같아요. 보시면은 5, 6은 일반 글씨보다 작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됐나요? 자, 그럼 그 아래다 또 꺽쇠 여시고 HR 하나 더 쓰실 거예요. 도대체 HR은 뭘까요? 만들어 놓고 확인하시면은 새로 고침 그럼 줄 하나 생기죠. 자, HR은 뭔 뜻인지 모르지만은 줄 긋는 태그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아래에다 또 역시 또 H2 쓰시고 자, 얘는요. 자, 본문 자, 또는 단락 태그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흔히 P 태그라고 부릅니다. P 태그. 자, 그럼 P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자, HN 태그가 헤딩에서 왔다라고 한다면 P는
우리가 문장이라고 하는 거를 파라그래프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기서는 패러그래프에서 P에서 따왔습니다. 패러그래프. 자, 여기서 이제 써져 있다시피요. 텍스트를 표시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태그가 p태그입니다. p태그는 텍스트 단락을 만드는데 이때 단락이란 앞뒤에 주바꿈이 있는 텍스트 덩어리를 말합니다. 자, 어느 일정 영역이 벗어나면 줄이 바뀌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책에 보이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전부 다 단락이겠죠. 그쵸? 문단들. 자, 걔네들 봐보시면은 제목은 한 줄로 되어 있죠. 대부분. 그런데 책에서도 문장 또는 본문 단락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태그를 쓸 때도요, 여러 줄이라고 하는 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p 태그를 써놓고 씁니다. 자, 근데 만약에, 자, p 태그를 쓰지 않고 여기에서, 자, 내용을 쭉 이어서 쓰면요, 문제가 어떤 게 생기냐면요, 자, 텍스트 형태의 본문이나 단락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태그입니다. 자, 그리고 각각 문단을 자, 표시하기 위해서 자, 위, 아래로 자, 약간의 여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쓸 거예요. 자, 근데 요 위에다 쓴 것과 아래다 쓴 거의 차이는요, 위에는 줄을 바꿔놓고 썼고, 얘는 줄을 안 바꾸고 썼잖아요. 그러니까 바꿔놓고 쓴 거는 p 태그의 시작과 끝이 같은 라인에 있기 때문에 찾기가 쉬워요.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자, 그런데 얘는요, 시작과 함께 만약에 똑같은 p 태그가 쓰여졌고, 이거는 저만 쓸게요. 하필 마지막 p 태그가 이렇게 끝났다 그러면요, 얘 시작과 끝은 얘하고 얘라고 같이 요렇게가 하나의 쌍이라고 볼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나중에 레이아웃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이 짝을 잘 찾으셔야지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p 태그가 같은 경우에는 여러 줄로 나왔을 때는 시작과 끝을 내가 잘 구분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아까처럼 p 태그 쓰시고 이렇게 줄을 엔터 눌러서 쓰신 게 좋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목은요. 제목 그냥 쭉 한 줄로 줄 안 바꾸고 쓰고 그랬잖아요. 자, 제목은 일반적으로는 두 줄 이상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H 계열 태그는 예외로 둡니다. 네. 그래서 P 태그 하나 넣으시고요. 여기다가 자, 하나 더 쓸게요. 자, 지금 현재 예문과 같이 자, 두 개의 단락으로 또는 이거를 문단이라고도 부르겠죠. 두 개의 문단 혹은 단락으로 구성된 본문이라면 자, p 태그를 두 번 나눠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좋은 거지 반드시는 아니기는 해요.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자, 여기에서 얘네들 저장해서 확인하시면요. 자, 이렇게 두 개 단락으로 만들어지면은 지금 이게 한 개의 단락인지 잘 확인하기가 힘드시죠? 자, 줄을 몇 개를 한번 써서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형태 본문이나 여기 태그입니다 해서 꺽쇠 열고 BR 태그 하나 넣어 주시고요.
그러면 두 줄짜리 문단이 만들어졌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두 개의 단락으로 해서 꺽쇠 열어서 BRT 하나 또 써주시면 줄이 바뀔 거거든요. 이건 줄 바꿨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써줘도 되겠네요. 자, 이렇게 놓고 이제 확인해 보시면요. 자, 지금 두 개 문단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자, 문단이 두 개라면은 p 태그를 두 번 써가지고 표시를 해달라 하는 요구사항이에요. 그러면은 p 태그 두 번 쓰지 않고 문단을 여러 개로 표시를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냐? 물론 있어요. br 태그를 여러 개를 쓰시면요. 쓰는 것만큼 줄이 바뀌기 때문에 마치 공간이 여러 개 나오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자, 뒤에 분들은 안 보시니까 잠깐만요. 여기 쓰는 거는 저만 쓸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BR 태그를 여러 번 쓰면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BR 태그를 여러 번 썼더니 이거는 하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는 굉장히 안 좋은 습관입니다. 자, BR 태그는 줄을 바꾸는 용도지, 자, 줄과 줄 사이에 간격을 넣어서 공간을 만드는 용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태그라고 하는 거는 가급적 줄 또는 그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아래에다 또 HR 하나 태그 넣어 주시고요. 여기다가 H2 자, 이번에는 이제 BR 태그가 뭔지 한번 볼 거예요. 자, BR 태그는요. 자, 줄바꿈 태그라고도 부르거든요. 줄바꿈 태그. 그래서 얘를 BR 태그라고 하는데, 자, 도대체 이 단어의 뜻이 어디서 왔길래 BR이라고 부를까? 자, 여러분들 그 브렉이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브렉 또는 브릭. BR 다시 BREAK 브릭 깨다 부수다 뒤에 라인이 들어가요. 자, 줄을 깨는 거예요. 한 줄을 BR 들어가니까 줄이 깨져서 두 줄로 보이죠. 그래서 브링 라인 태그라고 합니다. 이 BR에서 따온 거예요. 이 BR 태그는. 자, 그래서 N은요. P 태그 쓰시고, 자,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대로요. 텍스트 단락에서는 줄 바꿈을 하더라도 브라우저 창에서 볼 때는 줄 바꿈이 없이 아까처럼 한 줄로 표기가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브라우저에서 우리가 줄 바꿈을 하려면요. 바꿀 위치에 BR 태그라고 하는 걸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BR 태그는 닫는 태그가 없다라고 나왔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를 다시 줄바꿈 태그라도 부르지만요. 얘를 콤마 쓰고 개행 태그라고 합니다. 개행 태그. 행을 열었어요. 그래서 10개자가 줄행 써서 개행 태그라고도 부를 거예요. 자, 왜냐하면 모든 개발자나 모든 책에서 이 책에서 있는 것처럼 제목 태그라고 말하지는 않고요. 아까처럼 표제 태그라고 부르는 책도 있고 표제 태그라고 말하는 개발자도 있고 개행 태그라고 말하는 개발자도 분명히 또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름을 가급적이면 다 쓰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개행 태그라고 하는 거는 이 여기서 나온 것처럼 문단에서 줄을 바꾸기 위해 사용하는 태그입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BR
자, 문단 공백이나 공백이라보다 여백이 있죠. 여백이나 자, 문단의 여백 등을 만드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아요.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또 아래에다가 HR 또한 또 쓰시고, 자, 이번에 또 HR 태그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HR, H2 태그 쓰시고요. 이번에는, 자, 여기에서는 분위기 전환을 위한 수평 줄넘기라고 되어 있는데, 흔히 이걸 그냥 우리가 수평선 태그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를 HR 태그라고도 부르는데, 자, BR 태그하고 생김새가 거의 비슷하죠. H나 B나. 우리 수평선을 영어로 호리존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를 호리존탈 R은 룰이라고 하는 데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호리존탈 룰 HR을 따서 얘는 HR 태그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자,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 아래에다가 P 태그 쓰시고, 자, 이 태그는 역시 수평선을 만들기 위한 태그예요. BR. 아, 그러면 이 수평선의 모양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뭐 좀 다양하게 설정을 못 하나요? 자, 아까 전에 보았더니 이렇게 선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뭔가 좀 이상한 모양이었었어요. 브라우저로 브라우저를 키워서 확인해 보시면은 이상한 모양이다라고 하는 거 금방 눈치채실 거거든요. 자, 한번 키워서 한번 볼까요? 자, 브라우저에서요. 자, 컨트롤 플러스 누르시면 얘가 커지거든요. 자, 선 모양이 어때요? 자, 뭔가 겹선으로 되어 있죠? 그쵸? 자, 이런 선을 우리가 자, 그루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저 선의 모양을 우리가 바꿀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그의 특성 값을 통해서 이건 특성 값은 우리가 따옴표로 구분을 해 놓을게요. 태그의 특성 값을 통해 자, 수평선의 모양을 자,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책에는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카페에 들어가 보시면요. 아하, 잠깐만 제가 다른 방에 올렸던 거 다운받아서 여기다 다시 올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참고로 카페 이름은요. 아직 가입 못하셨거나 카페 잊어버리신 분들은요. 카페 네이버
com 웹티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서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 자, 저는 일단 카페에 올려둘 여러분들 수업 그림을 다운받아서 보여드릴게요. 글쓰기 해서 여기다가 텍스트 컨텐트 태그 해가지고 그 그림을 올려드릴 거예요. 이 그림은 저작권은 제가 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카페에 올려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배포를 하셔도 되고, 자, 유튜브는 가급적 여러분들만.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요, 확인이 되실 건데요. 자, 지금 우리가 표제 태그, 본문 태그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태그의 구조라고 하는 걸 살펴보실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특성값이라고 하는 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써보죠. 자, 먼저 hr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hr. 자, 그래서 얘네들을요, 우리가 태그라고도 부르지만은 얘네들은 여러 가지 특성이나 속성들을 갖고 있는 정보들이에요. 그쵸? 그래서 문단을 만들기 위한 정보를 모아놓고 그 태그의 이름을 p태그라고 쓴 거예요. 이 태그를 개발한 사람이. 자, 그런데 이 HR도요, 역시 이 선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특성이나 속성을 만들어 놓고 다만 저 태그의 이름을 HR이라고 붙여놓은 것 뿐이거든요. 그러면 이 태그의 특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름 뒤쪽으로 우리가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작성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정해져 있는 이름이 있어요. 이 HR을 사용할 수가 있는. 그래서 먼저 나는 이 HR 컬러 줄에 대한 색상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색은 컬러죠. COLOR 써놓고 자 이렇게 쓰시면 얘가 특성 이름이에요. 여기까지는. 그러면 나는 색깔에 대한 어떠한 값을 결정해가지고 선의 색깔을 바꿔주고 싶어요. 그럼 값을 어떻게 쓰냐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카페에 올려진 그림대로요. 자 여기에 equal을 넣고 뒤에다 특성 값을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컬러를 우리가 쓸 거니까 컬러에다가도 자 equal 넣으시고 그리고 값은 따옴표로 만들어서 씁니다. 따옴표. 자 이거는 하나의 규칙이에요. 그래서 특성값 쓰실 땐 꼭 이렇게 쓰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빨간색 쓸 때는 빨강 하면은 레드라고 하는 것도 정해진 거잖아요. 나는 우리말로 이렇게 빨강이로 쓰면은 안 되나요? 빨강? 될까요? 안 되죠. 왜? 정해져 있는 이름을 써야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해져 있는 이름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키워드라고 부르는 것들이거든요. 자, 레드. 그래서 키워드 값을 통해 가지고 정해진 값을 넣으시면요. 그대로 얘네가 색깔이 빨간색 선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특성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만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원하신다면요, 다른 이름의 특성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선의 굵기를 내가 정하고 싶다 그러면 size라고 넣고요. 자, 나는 얘를 만약에 600이라고 넣으면요, 이 선의 두께를 600으로 만들겠다는 뜻인 거예요. 너무 두껍죠? 자, 6픽셀이라고 넣겠습니다. 그러면 선의 두께가 6픽셀로 아까보다 많이 굵어져요.
자,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자, 특성 값이라고 하는 거를 쓸 수가 있다 하는 거지, 선의 색깔을 만들거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컬러라고 하는 특성을 써야 된다. 이 컬러라고 하는 문자 단어, 사이즈 단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태그들은 특성이라고 하는 거를 가질 수가 있다 하는 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거 모르셔도 컬러가 뭔지, 사이즈가 뭔지 이거 모르셔도 되는 거예요. 다만 자, 특성을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특성 이름과 equal 써서 따옴표로 값을 처리를 해야지 된다 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페에다가 올려놓은 것도요. 자, 그거를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자, 요소 이름 뒤에는 특성이 들어가고 특성은 반드시 따옴표를 통해서 들어갈 거고요. 얘네가 적용되어 있는 요소는 이 안에 있는 적용될 대상에게 그대로 쓰인다 하는 겁니다. 다만 HR은 둘러싸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본인한테 직접 적용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 태그가요, 모든 특성을 다 가질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 나는 이 이 태그를 색깔을 빨강으로 만들고 싶어요. 컬러 쓰고 자, 여기다가 빨강이라고 쓰면요. 아, 이거 색깔이 빨간색으로 변하겠구나. 확인해 보셔도 변하지 않아요. 여기선 빨강이 되는데 얘는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즉 H 태그는요. 컬러라고 하는 특성을 가질 수 없는 요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태그들마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특성이 있고 사용할 수 없는 특성이라고 하는 게 정해졌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또 알아가는 게 우리 수업의 주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특성이라고 하는 거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다가 자, H2 하나 쓰셔가지고 그러면 글씨 색깔은 어떻게 바꾸나요? 자, 못 바꿔요. 여러분들 지금은 나중에 이걸 바꾸기 위한 보조 프로그램을 배우실 거예요. 그게 CSS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CSS를 적용함으로 해서 글씨 색깔, 크기 다양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참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일단 먼저 자, 제목과 제목 태그와 본문 문단이라고 쓸게요. 문단 태그의 문법이라고 쓰겠습니다. 문법. 자, 쓰셨나요? 자, 여기다가 자, 먼저 뭔지 모르지만은 꺽쇠 열고 UL 한번 써볼게요. UL. 그리고 꺽쇠 닫을 거예요. 자, 쓰셨나요? 그리고 엔터 치시고 다시 꺽쇠 열고 LI라고 쓰고 꺽쇠 닫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는 세네 개 문법을 여기다 각각 li 태그라고 하는 곳에다가 정리를 할 건데 자, 이것도 다시 꺽쇠 열고 뭐하고 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커서가 깜빡거리는 행을 커서 행이라고 부를 거거든요. 그래서 커서 행을 복제를 하는 게 있습니다. 컨트롤 플러스 D를 누르시면요. 자, 커서 행이나 선택된 행을 복제를 할 거예요. 복제. 커서행 또는 선택행을 복제를 합니다. 자, 그럼 다시 브라켓 가셔가지고 여기에서 컨트롤 D를 하나, 두 번만 눌러서 세 개를 더 만들 거예요. 총 세 개까지. 그냥 나는 두 번만 누르라고 했는데 너무 많이 눌렀어요. 그러면 이걸 다시 지우셔야겠죠? 그러면 커서가 선택되어 있는 행을 지우실 거면요. 컨트롤 D 대신에 이 사이에다가 Shift를 하나 추가하시면 돼요. 그래서 Shift, 컨트롤 Shift 플러스 D를 누르시면요. 커서 행이나 선택되어 있는 행을 복제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삭제랍니다.
삭제. 자, 그래서 너무 많이 만드신 분들은요. 자, 여기서 뭐 이게 뭐 정확하게 다 이렇게 선택 안 돼도 괜찮아요. 대충, 요렇게면은 선택이 돼 있는 행이 57, 58, 59번 행이죠. 이 상태에서 컨트롤 쉬프트 D를 누르시면은 제거가 돼요. 삭제. 자, 그래서 여기다가 제목 태그와 문단 태그의 문법이라고 하는 거를 볼 건데요. 자, HN 태그 안에서요. P 태그를 겹살 수 없어요. 자, 겹사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만약에 H4 태그를 썼어요. 여기에다가 태그 열고 P 태그 이런 식으로 요렇게 쓸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이거를 겹산다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이와 같은 방법은요. 잘못된 방법이에요. 그러면 P 태그 안에서 HN 태그를 사용할 수는 있을까요? 이것도 역시 안 돼요. 자, P 태그는 HN 태그를 역시 거꾸로도 겹살 수는 없어요. 반대 개념이죠. P 태그에 뭐 H 뭐 3이 됐던 4가 됐던 이렇게 쓰시면은 잘못된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잘못 썼을 경우에는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태그를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나오면은, 아, 지금 심각하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한번 쭉 찾아봐 보세요. 혹시 이런 거 위에도 또 있으실 거니까. 있으셨죠? 위에. 어우, 없네요. 예. 자, 그럼 역시 P 태그 안에 P 태그, HN 태그 안에 HN 태그 역시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HN 태그 안에 HN 태그 혹은 P 태그 안에서 P 태그 역시 자,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놓고 확인해 보시면요. 예? 뭐 잘못된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냥 정상적으로 잘 표현은 되네요. 그쵸? 정말 이제 한번 더 다시 글씨 한번 크게. 그러면 이거를 H4니까 있는 H2로 한번 써볼까요, 이거를? 써놓고 확인해 봤더니. 에이, 뭐 제대로 나오는데 이거 그냥 쓰면은 안 되나요? 자,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건 웹 표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모든 개발자가 동일한 방법으로 코딩을 해야지 내가 다른 사람이 만든 거를 사이트를 만들거나 수정할 수가 있고요. 다른 사람 또한 그렇게 할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같은 규칙, 같은 거를 써야지 되는데 아, 이거 선생님이 만든 건지 정말로 그렇게 쓰는 건지 그거를 누가 알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사기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쵸? 예. 그렇잖아요. 자, 보세요. 아까 여기까지 쓰기 전까지는 A는 정상적으로는 나왔잖아요. 빨간색으로 표시가 안
이게 나오질 않고 그랬잖아요. 요거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었으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치지만 여기까지는 증명을 뭐 할 수가 없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증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수시로 자주자주 하셔야지 되는 거거든요. 자, 네이버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제가 이거 정확한 주소를 잘 몰라서 항상 검색된 통해가지고 찾거든요. 여기다가 뭐라고 치냐면요. 마크업 검사하면은 자, 연관 검색어로 W3C 웹문서 마크업 검사기가 나올 거거든요. 이거 클릭합니다. 그럼 사이트 하나 보일 거예요. 상단에. 그래서, 자, 밸리데이터, 여기 뭐 어쩌고 되어 있는 여기를 여러분들 이제 즐겨찾기를 해 놓으시거나 이 주소를 기억하시면 좋은데, 여기에 들어가시면요. 자, HTML 만들어진 거 내가 지금 잘 썼는지 유효성이라고 하는 거를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웹에 올려진 거면은 URI로 내가 파일로 갖고 있으면 파일로 아니면 내가 여기다 직접 코딩을 쳐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직접 입력하겠다 그러시면 요 전체를 쭉 다 복사를 하셔서 처음 거까지 다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대로 놓고 얘를 검사하시면 되는데 와, 이 문서 체크할 수가 없대요. 그렇게 심각하던가? 재검사. 네,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네. 자, 아무튼 여기에서 자, 아까 전에 검사를 해보시면은 자, 에러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개 나올 거고 경고라고 하는 게 여러 개가 나올 거거든요. 자, 경고는 몇 개가 나와도 괜찮아요. 근데 에러는 몇 개까지 허용이 될까요? 짐작을 한다면 몇 개까지? 에러는 사실 단 한 개도 허용이 안 돼요. 에러 코드 한 개도 나오면은 안 됩니다. 에러는.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전부 다 수정을 해가지고 다시 확인하시면은 제대로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것도 잘못됐고 이것도 잘못됐고 실은 특성값 쓰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거 특성 쓰지 말라라고 권장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쓸 거면은 다음부터는 CSS라고 하는 것에다가 써주세요라고 권장을 하고 있어요. 요것도 잘못된 거고, 요것도 잘못된 거고, 자, 이 문서에서는 대부분 다 잘못된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지금 제대로 된 거는요, 일단 이거 HT 태그 없는 거 썼으니까 또 잘못된 거고, 자, 요것도 잘못된 거고,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전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는. 혹시 여러분들은 잘 보이시나요? 에러? 그런 거? 아까 넣고 확인했더니 뭐라고 나오던가요? 여기에서 체크할 수 없다고 떠요? 자, 그러면 다음 문서 만들어서 우리 한 번 더 다시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놓고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9시 15분까지 쉴게요.